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성장한다는 거는 다양성을 얼마나 내가 수용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다양한 걸 수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초대하면 조금 결이 안 맞거나 조금 자기 루틴이 하면 오지 않아요. 정말 정말 오지 않아요. 오지 않고 그래서 저는 계속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한테 되어 있지 않을까. 일단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오프라인이 좋은 점은 양이 제일 앞에 앉으세요. 제일 앞에 앉으면 사람들이 부담스럽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보면 부담스럽죠. 저는 처음에 아메이라는 사업이 어떤 무리가 됐어요. 테두리. 우리가 거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난 거기 들어가기 싫었지. 사람들이 아메이 하면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어디에 소속되는 포함된다는. 물론 소속되는 건 맞죠. 우리가 안 가졌던 아이덴티티를 하나 가질 거잖아요. ABO라는 아이덴티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메 했을 때, 저 뭐하니 했을 때, 저 아메 하는 내용은 그렇게 안 나왔던. 진짜로. 진짜로. 김일재님도, 그러시 뭐 하세요? 그러면 미래재단 홍보대사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아메. 물론, 동원 사람들은 내 자신을 표현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을 설명 안 해도 될 정도가 그런 거죠. 그래서 제일 멋진 뭐 하세요? 저 치약 팔아요. 엄청 멋있잖아. 엄청 멋있잖아. 포스가 엄청 나잖아. 뭐 하세요? 저 치약 파는데요? 샴푸도 팔아요. 엄청 멋있잖아. 근데 시작한 사람 치약 파면 그만큼 그런 게 없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그게 아미의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좋아하는 사람, 아까 전에 그 윤성호 님이 고차원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고차원이라는. 제가 얼마 전에 라방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요새 좀 유심히 보고 있는 드라마가 일본 드라마 중에 그랑 메종국교라는 게 있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랑 메종국 어디 있냐면 넷플릭스에 있는 것도 아니고 팡플레이에 있는 것도 왓챠라는 게 있어요. 왓챠. 그랑 메종국교가 뭐냐면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 그러니까 외교관이 오거나 대통령이 원하는 그 프랑스 최고 레스토랑의 오너 헤드 셰프가 일본 사람이었어요. 오바나츠마키라는 그 일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요리를 하는데 한일 정상회담을 해요. 근데 그 프랑스 대표가 그 땅콩에 알러지가 있어. 근데 그걸 하는데 땅콩 알러지가 들어있어서 그 사건 때문에 그 사람은 쫓기게 되고 해서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어떤 레스토랑에 어떤 여자분이 지원해서 50대 여자분이 지원했는데 이 오바나가 이제 쫓겨나서 뒷자리 부려야 되는데 이제 그 사람 너무 유명해진 거야. 나쁘게 유명해진 거지. 이 사람이 그 소스를 잘못 써서 일본의 망신이다. 요리사의 취업이 어떻게 그 민감한 거 알러지 있는 걸 할 수 있냐라는 걸로 일을 시켜가지고 취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 테스트가 에피타이 전체 요리를 한번 만들어봐라. 라는 얘기 테스트를 봐요. 오바나가 딱 와가지고 내가 이 레시피 너무 잘한다. 너 내가 시키는 내 레시피대로 이 향신료로 이걸 만들어. 근데 이 여자가 그 말을 안 들었어요. 나도 요리 20년 했거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요리를 해요. 결국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남자분 오바나가 너 합격했지 내가 시킨 대로 하니까 자기 떨어졌대. 왜 떨어졌어? 떨어질 리가 없을 텐데. 내가 그거 하려고 그래. 나도 요리 자존심이 있어서 내 방식대로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셰프가 뭐라고 했냐면 그 여자 요리를 먹어보고 이 요리는 맛있어. 너무 1차원적. 우리 레스토랑에 추구하는 거는 이 1차원적이 맞지 않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배고파서 먹는 건 음식이에요. 근데 감각을 느껴서 먹는 건 요리라고요. 그러니까 그 요리 안에 단순히 칼로리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풍미라든지 식감이라든지 식재료라든지 플레이트 데코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프랑스 코스를 같은 거 보면 저도 이제 거기서 많이 배운 거예요. 쫙 10가지 코스가 셰프들이 엄청 노력을 해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낼까? 어떻게 처음에 이 메인 요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할까? 그게 거기서 고차원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고차원이라보다는 다차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레벨이 레이어가 여러 가지예요.
식빵 알죠? 그러니까 호빵 알죠? 호빵. 호빵 호떡은 레이어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 맛있는 빵들은 한번 쫙 먹을 때 다양한 느낌이 나거든. 그러니까 사실 아메이 사업도 시작하면 굉장히 평면적이에요. 설명이 굉장히 단편적이라고. 제품을 바꿔 쓰고 캐시 받는다는 굉장히 단편적인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여기에서 레이어를 계속 넣느냐.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를 아메이 관련 대화를 한 10분 하면 다른 느낌. 똑같은 재료예요. 저는 그게 아메이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 똑같은 재료지만 어떤 불을 썼느냐, 어떤 향신을 썼느냐, 어떤 플레이트 담았느냐 거기다 달라지듯이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메이 들어봤는데 너 별로야. 그 사람들은 매력적이지 않은 아메이를 접해보고 매력적이지 않은 ABO를 만난 거예요. 매력적인 ABO를 만나면 아메이가 하고 싶어져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일을 하지? 제가 일본 리더를 느꼈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수준부터 이렇게 하지? 자,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을 지금 하시거나 아니면 아직 알아보고 계시거나 아직 그렇게 큰 열망이 없다면 한번 잘 아메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분명히 감각의 문제가 있어요. 아메이의 감각, 어떻게 수용하느냐. 그것이 너무 수용기가 단편적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예를 들면 제가 그랑메종 도쿄라는 걸로 아메이를 접목시키듯이 내가 그런 욕망이 되게 많으면 그런 거죠. 저는 요새 버킷리스트가 진짜 맛있는 프랑스 코스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그랑메종 도쿄라는 그 드라마를 보고 좀 유명한 게 피에르 가니에르라고 그 롯데 호텔에 있거든요. 피에르 가니에르 그분이 진짜 유명한 그 셰프인데 미국, 일본 국립박물관 있죠. 그걸 통째로 벌려서 나카지마가오가 디너를 하고 있어요. 피에르 가니에르 나이트라고. 그 요리사를 불러서 ABO들만 딱 파티를 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난 그게 엄청 놀라운 거지. 그게 저는 거기에 그때는 설명을 못했어요. 아니 왜 이분의 아메이는 이렇게 멋있는 거지?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화려하다, 비싸 보인다 하는 거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장을 멋있어진다는 게 뭐냐면 좀 더 다차원적이 되지 않을까? 너무 단차원적이지 않나? 출근하고 퇴근하고 월급 받고 생활하고 너무 평면적이지 않을까? 너무 평면적이 아닐까? 돈을 많이 벌고가 아니라 거기서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나 그런 것들이 맨날 계란후라이에 그 참기름 가지고 뭐 밥 비벼 먹는 느낌? 그거 뭐 간장밥만 야 맛있지 않냐? 간장밥만 평생 먹는 그 느낌? 그 느낌. 그거를 저는 2005년도에 설명을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감각으로 회사 다니면 계속 계란밥만 먹을 수 있겠네라는 생각. 내가 부장이 돼도 과장이 돼도 계란밥에 좀 김가루 좀 뿌려 먹는 거지 다른 요리로 넘어갈 수 없겠다는 그 생각. 근데 제가 2005년에 느꼈던 아메이는 봤던 아메이는 일반 만든 아메이는 달라질 수 있겠다. 내가 다양한 메뉴를 먹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진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윤성원 의장님이 여러 가지 했을 때 다차원적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전했을 때 여권 신장에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뭐 다른 팀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좀 다른 메시지를 얘기하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만들고 싶은 건 뭐냐면 조금 우리 팀이 입체적이었으면 좋겠고 다차원이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겉으로 보기에 어떤 화려한 어떤 사람들의 구성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성취를 가지면서 다양한 보이스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웹 3.0 요새 화두거든요. 웹 3.0 다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정확한 개념 잘 모르는데 왜냐하면 아직 2.0이 있기 때문에 3.0은 판을 짜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기본적인 개념만 잠깐 설명해 주면 웹 1.0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접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인터넷 요즘 넷스케이프 아십니까? 네. 알파비스 봤어요. 알파비스 보세요. 처음에 검색 엔진이 넷스케이프하고 알파비스타였어. 이런 것들 인터넷 처음 나올 때 진짜 아주 초기 모델이죠. 웹브라우저 우리나라 없었고 그다음에 뭐 야후 같은 거 사실 제일 떴거든요. 야후. 지금 아무도 야후를 쓰지 않지만 우리가 익숙했던 모습은 이런 거예요. 하이퍼 처리가 나오는 게 이거 써본 적 있으죠? 이거는 굉장히 기억이 나요. 제가 언제
96년도에 정확히. 제가 고3 수험생 때 제 친구 중에 내신 6등급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박형권이라고. 내신 6등급이에요. 연대 경영학과 왔어요. 수험자 딜로이트 컨설팅 지금 파트너입니다. 가장 직장이 잘 나가는 애. 공부를 안 했지. 내신 6등급인데. 내가 밤에 눈이 벌게가지고 왔어요. 밤새 주부랑 채팅하는 자기가 신세계를 발견했다고 주부랑 채팅하면서 큰일 났다. 너무 재밌다. 그때 모뎀 아시죠? 이거였잖아요. 저희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아이디는 능글잼이었어. 그런 거 있었잖아. 이런 닉네임들이 다 있었거든요. 지금 여러분 가장 핫한 사이트 보니까 싸이월드예요. 싸이월드 얼마 전에 공식해서 몇 년 이후 한 사람은 사진 3장만 보여줬는데 접속률이 어마어마해. 그 당시에 뭐예요? 제가 97년도지 않습니까? 96년도부터 엠넷 방송 나오면서 좀 뮤직비디오를 보고 컸던 세계이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가장 강력한 음악들은 97년도, 98년도 음악이에요. 97년도, 98년도 댄스 음악. 쿨부터 H.O.T부터 핑클부터 가장 뭐 한해부터 유수부터 해가지고 모든 거 97년, 98년도에 막 쏟아나올 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때 인터넷 접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향수가 되게 우린 디지털 이미그레이션이죠. 우린 이주자죠. 우리가 이런 거 받아요. 우리 때 삐삐 처음 나왔죠. 우리 때 메일을 처음 썼지. 우리 때 시티폰 나왔지. 우리 PC에서 나왔지. 우리 때 유튜브 나왔지. 뭐 페이스북 나왔지. 다 우리 때 다 나오는 거야. 다 배달의 민족, 뭐 같은 네이버. 우리 때 다 나오는 거야. 뭐 하고 있냐? 우리 때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상이 딱 역사를 딱 끊으면 뭐 르네상스 다음엔 지금 시대걸요. 이 변화를 보면. 근데 앞으로 5년은 더 큰 거지. 자, 이때는 뭐냐면 단순히 접속해서 보던 시대였어. 이게 왜 1.0이라고 해요?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게 사실 딱 누가 요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지만 누구는 3차 산업 끝이 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용어는 중요하지만 개념 자체가 1.0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쓰고 올리고 교환하고 포스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쓰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도 지금 다 2.0인 거죠. 유튜브도 하는 거예요. 이 2.0인데 3.0으로 뭐가 나오냐 지금 가장 큰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3.0에서 준비하고 있는 앱들인데 여러분 잘 모르고요. 나도 몰라요. 그리고 쓰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나도 몰라. 왜냐면 활용이 아직 안 되는 거죠. 시대가 아직 안 열렸기 때문에 이쪽 가고 있어. 1.0은 그냥 읽었던 시대고 두 번째는 읽고 쓰고 셋째는 읽고 쓰고 소유하는 시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여러분이 디지털 세계에 소유하는 것이 없죠. 지금 3.0을 지금 가장 하드인 건 뭐냐면 블록체인도 있고 메타버스 있지만 사람 민감한 게 NFT라는 거예요. 디지털 세상에서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 우리가 강의 끝나면 리더님 그 자료 공유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파일을 가지고 올리잖아 그냥. 무슨 소유권이 뭐가 있어. 안 주면 속상한 거지. 그냥 공유해 주세요 그럼 다 올리잖아요. 누가 만든지도 몰라. 제가 옛날에 사업소에 만들었던 그 모델 자체 어디가 돌고 아무 권한이 없는데 왜? 그걸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디지털 세상에서. 카피 앤 페이스트. 간단하잖아요. 이미지 긁어가지고. 하지만 지금 만들고 있는 NFT라는 건 뭐냐면 어떤 IP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디지털상의 이미지라든지 영상이라는 개념 자체를 재산권을 부여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갖다 쓰거나 하면 추적이 되는 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되려면 NFT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간에 이거 쓰고 소유하고 가는 거죠. 결국은 온라인상에 나만이 대표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된다고 해도 보통 사람들은 아무 변화가 없을 거예요. 아무 변화가 그냥 이거 뭐 새로 쓸 거나 뭐 새로운 앱들을 많이 쓰겠지. 옛날에 인스타 올렸다면 옛날에 그런 것들. 제가 자유랑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BTS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는데 나중 되면 요새 명품들도 NFT 다 해가지고 하거든요. 나는 NFT 갤러리가 하나 있어도 좋겠다. 내가 어떤 것을 NFT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잖아. 근데 사람들은 그걸 과시하고 싶을 거야. 내가 어떤 NFT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 사이트 들어가면 김민기의 NFT가 뭐가 있는지 볼 수 있는 거야. 나이키도 NFT 있을 수 있고 오프화이트 같은 거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갤러리를 만들면. 그러니까 뭐냐면 읽고 쓰는 데까지는 우리가 들어갈 게 없어요. 근데 새로운 판이 열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NFT나 메타버스 그런 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 변화는 코로나19라는 코비드-19이라는 어떤 글로벌적인 하나의 이슈죠.
이슈고 이 팬데믹이라는 이 이슈가 굉장히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직장이나 어떤 자영업이나 일하는 형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기본적인 아날로그라서 시대는 빨리 변하지만 그걸 잘 많이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기술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런 기술들을 눈으로 보기는 쉽지 않아요. 그냥 뭐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이 20억 개의 직업이 2030년까지 없어질 것이다.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여기까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래미래나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다 썼는데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좀 많이 없어진다는 거지. 거의 없어진다는 거고 요새 공채도 뽑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때 잠깐 얘기했듯이 뻔남사에 온다듯이 요새 이제 이쪽 많잖아요. 강남에는 어떤 배달비가 9,500원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야, 택시 타고 가서 먹겠다 그러면 9,500원. 이제 보세요. 음식비가 배달료가 비싼 시장. 그런 시대가 와요. 왜냐하면 배달 안 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배달로도 실제 문제, 사업 때 문제겠지만 배달이 큰 거예요. 결국은 이제 제조는 힘이 없어요. 배달 권력이. 근데 사실 이분들이 왜 그걸 하냐면 부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디 소속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뭐 새롭게 그냥 자영업자들 건당 일한 만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부산의 어떤 파트너의 소비자 아들이 배달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도 테슬라를 바꿔가지고 한 달 동안 열심히 배달하면 400돈 열심히 하고 너무 좋다는 거야. 음악 크게 틀어놓고 신경 안 쓰고 운전 좋아하니까 탁 하면서 그냥 탁 한다는 거지. 자기가 가서 일할 만큼 경하고 배달하면 아무 신경 안 하고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지. 하지만 취약하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거나 자동화되면 약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투잡할 수 있다고. 다양한 직업을 하면서 배달하세요. 배달할 사람 추천하세요. 아이 학교 한 시간 틈틈이 일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쿠팡 플렉스라고 이름하고 전화번호 배송 희망자 보고 4차 배송 가는 인구만 딱 넣으면 그냥 바로 할 수 있고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노동 유연성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디서든지 노동력을 구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나를 수 있고 제가 오늘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마이클 샌델 교수 아십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구매한 책, 좀 많이 읽지는 않은 책. 책장에 마이클 샌델 정의란 어렵거든. 나도 봤거든요. 어려워요. 그 법적인 요소가 나오면 쉽지 않고 거기서 어떤 이슈가 그런 거예요. 배가 조난당했어요. 배가 조난당했어. 4명이 탔어요. 근데 어떤 젊은 친구가 몸이 아팠어요. 그 애를 잡아먹었어요. 이 세 사람이. 자 그러면 그 애를 안 먹으면 3명이 죽어. 근데 애를 먹으면 3명이 살아서 1명이 죽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정의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 어차피 이 사람은 표류되는 건데 죽는 거야 그냥. 안 먹으면 죽어 4명이 다. 근데 1명을 먹으면 3명이 살아. 이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간 것들이 되게 디테일해요. 정말로. 그런 걸 얘기했는데 그 마이클 샌델 교수 쓴 책 중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어떤 사회가 가장 불행한 사회냐? 돈으로 모든 것을 해갈 수 있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은 사회가 행복하죠. 가정의 관계나 프렌드십이나 애정이나 직장 상사의 그런 것도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행복하다. 근데 그걸 다 돈으로 할 수 있다. 이거 다 돈이다. 내가 얼마 줄게 배당할래? 이런 건 네가 부담하는 거. 점점 고도의 자본주의 되는 시스템화 되면서 사실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있지만 저는 인간적인 대우나 충만함과 어떤 내가 리스펙이나 성취감과 희망과 비전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고용관계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부모님이 저희도 직원들이 꽤 많았거든요. 일하면서 월급도 주고 같이 밥도 먹고 우리 그 직원이 뭐서 일이 생기면 우리 엄마 아빠 부모님 걱정도 해주고 뭐 돈도 그러니까 요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직원들하고 최대한의 아주 약한 유대감도 아니야. 그 정도 가지고 하게 돼요. 점점. 근데 그게 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몰라.
누가 자기 제품 배송하는지 아무도 몰라. 이런 시대 되는 거죠. 점점. 뭘 준비할까? 제가 또 좋아하는 그 유익이 There are many futures라는 얘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미래 2022년, 2023년, 2025년이 똑같이 올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2025년에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미래를 경험하고 있어요. There are many futures.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미래를 경험할 거다. 또 이 얘기. The poor 아시죠? The poor를 영어 검색하시면 가난한 사람들은 the poor people.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The poor, 그다음에 the riches. 가난한 사람들은 비슷해요. 하지만 부자들은 다양해요. 정말 다양한 부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삶은 다양할 수가 없어요.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난한 삶은 비슷하다고. 하지만 부자들은, 제가 만나본 부자들은 정말 다양해서. 돈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있고 없고를 부자로 개념해버리면 이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제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 혼다캔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돈과 인생의 비밀이라는 책을 쓴 사람.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은 부자의 정신을 살아가는 그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밥을 사는 걸 좋아할까요? 얻어먹는 게 좋을까요? 얻어먹는 게 좋지. 누가 해준다 그러면 좋잖아요. 누가 귀찮아. 야, 밥 먹을 내가 살게. 그럼 기분 좋잖아. 야, 밥 먹자. 네가 사라. 그럼 누가 기분 좋냐고. 근데 제가 보니까 부자들에게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서 같이 밥을 만들어서 기회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투자, 한 끼 먹는 투자. 아무튼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행복한 작은 부자 개념을 했거든요. 행복한 작은 부자는 저자가 전에 행복한 작은 부자는 자산 규모 10억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로 연 3억 원 수익이 들어올 거예요. 자신이 소유한 사업이 2억 5천, 투자 외의 수익이 5천만 원. 이게 이제 행복한 작은 부자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연봉 3억이다. 그러니까 김일점이 얘기한 100만 장대 있잖아요. 하루에 100만 원 버는 사람. 하루에 100만 원 벌면 3억 6,500이. 100만 장대. 100만 장 좋아요. 100만 장 여러분 참 잘 없어요. 하루에 100만 원씩 버는 사람이야. 100만 원 안 쓰면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100만 원 많은 잘 안 되지만 한 달이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수입이 들어오는 사람이죠. 100만 장대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니까 저는 사실 남녀에서 2억 5천 더 벌죠. 그리고 작년에 제 인세가 5,600 정도 됐어요. 책 인세가. 그러니까 책으로도 그냥 들어오는 거니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용돈으로 쓰는 거. 내가 뭐 얘기하지 않고 그런 걸 얘기해. 5천 해봤자 한 달에 얼마예요? 300대나 400대나. 뭐 졸피하면 뭐 이거 쓰고 하면 없어요 이렇게. 근데 이 수입이 줄고 있어서 내 두 번째를 또 만드는 거야. 살아야 되겠다. 이제 메인 수입도 없고 용돈이 필요하다. 다음 달 다다음 달 집 나오는 거지. 좀 땡겼다가 또 이제 하는 거죠. 돈은 여러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만들면 되는 거예요. 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만들까를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보통 사람들 어디 돈 없나? 돈 없어요. 놀이터에서 모래 사면 흙을 파봐야 돈이 나오는가. 요새 놀이터 애들이 놀지 않아서 떨어져 돈 돈도 없어요. 땅을 싣고 쳐서 돈 10원짜리도 없어요. 돈 10원짜리.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제대로 이해를 아무도 안 하고 있구나. 돈 버는 일인데 이게 돈이 버는 일이라서 계속 들어오게 만드는 이 일인데 어떻게 이거를 참 이해가 잘 안 될까? 그런 거죠. 보통 사람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7가지 이유를 혼자서 얘기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다 진지하게 생각해요. 우리 애들 자유도 생각해. 진지하게 생각해. 아빠 오늘 밥 먹는데 제가 사드릴까? 오늘 주식 돈 벌었대. 9만 원 벌었대 오늘. 9만 원. 이거 얼마예요? 오늘 얼마야 이거? 9만 원 벌었다. 내가 카카오에서 사라고 그랬거든. 샀어요. 2주인가 샀어.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다 생각하고 있어요. 필요한 지식과 습관이 몸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필요한 지식과 습관.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튜브로 워낙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딱 주식이나 부동산 관련하면 뭐 어마어마한 컨텐츠 많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양질의 컨텐츠를 찾느냐는 게 좀 많아요. 세 번째, 이거 본인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이거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요. 부자 될 거라고 생각하면 진짜 이거를 김일들이 얘기했었어요. 미팅에서 여기서 나는 부자로 태어났고 부자로 살 수 있게 손들라고. 그 사람들이 누가 손들지 안 보고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거잖아요. 본인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있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기회를 만들거든요. 예를 들면 38 정도 때 결혼 안 하는 요새 노천한 얘기가 없습니다. 노천한 단어를 빠졌어요. 그냥 골드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결혼 생각 없다. 결혼할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언제 결혼하지 그러는데 이 점을 보고 봤어요. 평평하게 딱 걸어두면 딱 맞추고 결혼 때문에 왔지. 맞춘 거야. 나한테 얘기 들을 거 없다. 너 이번 달에 만나. 이번 달에 있네. 사람 있네. 귀인 있네. 주위 잘 살펴봐. 거 있네. 그 말 다 하는 거야. 이 여자가 그 회사에서 일하는데 그 후배 직원이 뭐 과장님 제가 커피 한 잔 타드릴까요? 옛날에 그냥 하는 건데 쟁가? 우연히 그 치킨집에 가서 배달을 시키려고 가서 갔는데 옛날에 알았던 친구 만나고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치킨 먹고 있는 거야. 그럼 만나서 여기서 또 무슨 생각했어요? 얘가?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될 일이 있으면 이게인가? 이건가라는 걸 내가 계속 재보는데 그게 없으면 어떤 것도 지나간다는 거지. 내가 만약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된다. 분명히 여성레그가 있는데 분명히 스테레그가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인가? 거절하더라도 거절하는 건 생각해서 여기까지 이런 생각. 결국은 믿음이 내 퍼스펙트 패러다임을 바꾸기 때문에 결국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따라서 기회에 잡은 빈도수가 다르다는 거죠. 대부분 그 시험을 꺼져 있거든. 꺼져 있어요. 나는 될 수 없다고 믿으니까 꺼져 있다고. 그러니까 기회가 기회인지 모르고 기회를 못 만드는 거지. 진짜 저는 그래서 3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왜 그럴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거든. 부모님이 너 부자야. 그런 부모님 잘 없어 한국에. 야, 넌 부자로 살 거다 야. 그런 얘기보다 난 커버 너 대부분 한국의 부모님 평가는 너는 아빠보다 귀하게 살 거야. 넌 진짜 멋있게 부자로 살 거야. 이런 얘기 해주는 부모님 거의 없습니다. 사고 치지 마라.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안 듣고 책을 얘기하잖아요. 왜 책을 읽는 사람 많지만 책 쓰는 사람 별로 없을까요? 책 쓰라는 얘기를 안 들어봤잖아. 어렸을 때부터 야 책 좀 읽어, 책 좀 쓰라는 얘기를 안 들었잖아.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책 좀 쓰라는 얘기 들었으면 책을 쓸 거야. 그렇죠? 돈에 대한 장기적인 시각이 없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수단 전략이 없고 이를 나중으로 미룬 버릇이다. 누가게 이를 나중으로 미룬. 7번째. 인도해줄 스승이나 친구가 없다. 이게 진짜 부자 아빠, 가난 아빠란 그 제목 자체도 되게 친구가 부자면 나도 부자가 되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러면 근데 내가 부자가 아닌데 부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보통 자기 수입은 자기가 평소에 연락하는 사람들 평균 연봉이 내 연봉이라고 그러거든요. 너 연봉 얼마야? 5천. 너 연봉 얼마야? 5,300. 너 연봉 얼마야? 6,200. 너 연봉 얼마야? 5,800. 너 연봉 얼마야? 7천. 오늘 좀 보내. 너 연봉 얼마야? 5억.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같이 수시가 없는데 연봉 5억이 연봉 5천하고 같이 밥 안 먹거든요. 한 번 뭐 친구를 줄 수 있지만 자주 연락하진 않고 자주 연락하지 않고 왜냐하면 만나는 어떤 공간과 시간과 그 에너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죠. 그 부자들이 같이 공유하는 그 에너지라는 게 그 에너지라는 거. 스승이랑 친구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이 사업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아메리카나 제 친구 아버지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부자인가라는 걸 봤지만 이 안에서 뭐 김일두랩이나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처음에 우리 어머니 따라 미팅 갔을 때도 아메이에서 성공했다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처럼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여. 왜냐하면 우리가 봤던 이미지가 다르거든. 우리 이미지는 뭐예요? 우리 봤던 부자 이미지는 뭐야? TV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유명하고 인지도 있고 좀 화려하고 이런 사람들이지. 아니 똑같이 아메이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멋있게 안 보였다는 거죠. 그냥. 근데 이제 그 뒤에 내가 이제 부자들을 조금씩 보면서 아 이런 사람들이구나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바꿔야 될 게 there are many riches. 다양한 부자들이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부자일 수 있겠구나. 근데 쉽게 판단한다. 아, 쟤 고맙구나. 이게 아니라 다양한 부자들이 있어요. 부자들은 사람들에게 마케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자에게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너무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부자가 아닐 확률이 큽니다. 딱 봤을 때 너무 화려하다. 너무 약간 부가 그 돈에 싹 난다. 내가 만난 부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들의 공간이나 그들의 직업이나 알면 와 대단하지만 딱 만났을 때 어우 화려한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물론 연예인은 직업이니까 그 표현하는 게 직업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연예인 말고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이 보도 셰퍼, 이 돈이라는 제가 처음 아내할 때도 이 책이 필독서였는데 지금 한 20년 지나서 멘탈의 연구치라는 책으로 보도 셰퍼가 또 책을 썼거든요. 여기서 되게 들어요. 부자는 젖먹다 힘을 다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돈을 번 사람이다. 젖먹다 힘을 다해. 무슨 미다가 이 와닿죠. 무슨 미다가 무슨 얘기냐면 야 우리 아시는 분이 무슨 얘기냐면 100억 번 때까지는 새우젓만 먹고 살아. 새우젓만 먹고 살아. 나는 오징어 젓을 있거든요. 나는 거기서 오징어 젓갈 안 됩니까? 오징어 젓갈은 먹고 살 수 있어요. 새우젓 말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거 할 때까지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보통 그게 감당이 안 돼. 감당이. 할 거 다 해야 돼. 할 거 다 해야 돼. 돈이 없어도 외식은 해야 되고 캠핑 가야 되고 애들 좋은 유치원 다보내야 되고 자기 살 거 사야 되고 다 해야 돼. 자, 왜? 그걸 안 하면 내가 너무 괴롭다는 거야. 너무 비참하다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생산적으로 투자할 게 없어서 그래요. 사람이 내가 거기서 뭔가를 안 하면 공허하다, 허하다, 빠진 것 같다. 근데 그 사람이 뭔가 생산을 할 게 있어봐요. 왜 부자들이 참아내는 줄 아십니까? 오늘 부동산에 묻어봐요. 견뎌낸다니까. 이거 견뎌내요. 이거 한 5년, 6년 지나면 이거 10억 번다. 그럼 견뎌내지. 왜? 견디는 시간이 풍요롭거든.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 다이어트를 해요. 내가 뭐 돈이 없거나 그래서 못 먹는다. 그럼 괴롭지. 근데 내가 살을 빼기 위해서 참아봐. 안 먹는 그 순간이 풍요롭다니까. 배고픔은 있지만 정신은 기쁘다니까. 딱 그런 거. 그런 사람들이 변화를 해낸다. 자, 피해다는 수가 크기 때문에 영을 따라가니까 부자의 삶의 반대말은 빈자의 삶이 아니다. 도망자의 삶이다. 다 도망가는 거야. 없는 게 아니라 도망간다. 어려움을 회피한다. 아 이거 어려울 거야. 아메를 왜 안 하냐? 어려워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것 같아서 하지. Seems like, looks like.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아니라 seems like, looks like.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 어려워 보인다. 힘들고. 이거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어떻게 보일까 하는 거죠. 평균적인 삶은 계속해서 합의할 대상, 비교할 대상을 찾는다. 평균적인 삶의 목표는 자기 주도적인 삶이 아니라 타인보다는 그냥 사는 평균 삶이고요. 부자는 돈이 아니라 태도가 많다. 어떤 문제든 정면 돌파하겠다는 적극적이고 거침없는 태도가 결국 당신을 위기에 강한 부자로 만들 것이다. 모두 실제로 수십 년 먹는 거야 부자들. 부자들은 불편하겠네. 사람들은 보통 사람 우쭐을 하고 이거 어떡하지? 끝까지 뚫어버린다는 거지. 그것이 뭐 여러 가지를 뭐 근성의 주도성이다 뭐 미국에서 구리시다라는 얘기로 하는 거야. 밀어붙이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돼. 밀어붙이는 게 안 돼. 다다가 아이고 힘들겠다. 그냥 다 돌아오는 거다. 그럼 뭐예요? 여기서 계속 얘기잖아. 그럼 배우지 못한다.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레벨을 못 보는 거고 다른 레벨을 못 보면 기회가 안 보이는 거니까 도전할 거리가 없는 거지 그냥. 아까 유선님도 도전도 도전할 거리가 있어야지. 도전할 거리가. 돈은 우리 삶의 출발선이다. 가장 빨리 돈을 버는 사람 가장 빨리 출발선이다. 하지만 그 다음 팩트 레이스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정말 그걸 포함한 거예요. 우리는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해야 돼.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도 부자들이 해결할 수많은 문제들이 먹는 문제 떠올릴 거야. 돈도 없는 무슨 하면서 목소리도 합니까? 타인의 시선 따위 중에 쓸 필요 없다. 당시 아직 돈만 없는 부자들. 그리고 장담하건데 돈은 해결하기 가장 쉬운 문제임을 언젠가 반드시 깨달을 것이다. 부자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부자들의 어려움. 그 가진 어려움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 우리 딱 200만 원 추가 있었으면 좋겠다. 카드값 요것만 딱 하면 한 돈 200만 더 있으면 참 괜찮을 거예요. 그건 200이 해결되는 거잖아.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 200억이 있어도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고 200억이 있어도 2천억이 있어도 수조 원이 있어도 해결 못하는 문제들이 부자들. 그러니까 부자들은 고청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에요. 고청. 부자들이 경제적 자유 상태에 놓이는 사람들이고 부자들은 이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부자는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다. 경제적 자유와 함께 해박한 지식, 풍부한 경험, 연륜과 통찰을 두루 갖춰야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How to start this business. 제가 여었잖아. 어떻게 시작할 거야? 거기에 딱 했잖아. 저는 부자들이 정말 위해서 취한 게 아니라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안 되겠다고. 사람들은 이 돈이 잘 안 되면 마음에 흐름이 돼요. 돈이 안 되면. 근데 돈이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해박한 시, 풍부한 경험, 연륜과 통찰은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여기서 다른 일로는 경험 못 해요. 이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돈을 갖고 내 팀 만들고 표 준비하고 미팅하고 하면서 경험도 쌓을 수 있고 깨지기도 하면서 굉장히 성장하거든. 근데 삶 헷갈리는 건 돈이 좀 안 돼. 그 장사죠. 왜냐? 장사는 버텨야 되거든. 내가 호떡 장사를 하는데 밀가루 반죽 싸우고 뭐 호두도 사오고 뭐 사오는데 장사가 안 돼. 근데 관리비는 내야 돼. 원료는 돼. 그럼 오래 못 버틴다고. 근데 아메이는 뭐예요? 유지 비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돈 걱정을 하냐고. 아메이보다 많이 걱정을 해. 그거 내가 먹는 거 아니야. 그거가 정치 아니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 다른 사업은 시작하는 순간부터 돈이 들어. 시작하기 전에 돈이 들어. 알아보는데도 돈이 들어. 여기는 공짜로 알려준다도 안 해. 공짜로 알려주고 공짜로 얘기해주고 오늘 밥도 주고 하는데도 안 오네. 나는 너무 쉽다고. 너무 쉽고 아주 그냥 사람들이 아메이를 아주 잘 알려졌어. 아주 엄하게 잘 알려놔가지고 아메이 하려는 사람 별로 없어. 아주 외로워. 10년, 10년 동안 경쟁된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경쟁적이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너무. 다른 건 막 터진다니까. 다른 일 같은 경우. 진짜로. 뭐 아니면 뭐예요. 내가 살지 않으면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거 없다. 그래서 부자라는 건 뭐냐. 제가 정의 딱 이래요. 부자. 재물이 많아 살림 넉넉한 사람. 그것이 많은 사람 나타나는 이게 네이버 사전이거든요. 이게 이제 잘못된 지식이에요. 잘못된 지식. 그러니까 검색으로 배우는 애 있잖아. 검색은 그냥 뭐 재물이 많아 살림.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자라는 건 뭐냐면 돈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요. 이게 중요해요. 돈이 얼마 있는 게 아니라 돈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요. 그 말은 뭐냐면 저는 그 돈에 구애받지 않으려면 수입원과 수입이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버는 주체가 아니라 어떤 무엇인가가 나에게 계속 수입을 만드는 자산적인 생각을 가져야지 부자가 되지. 고소득자는 부자는 아니에요. 전문직 절대 아니에요. 자기 신념대로 살지 못해요. 클라이언트가 있는 사람들은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니즈를 충족해주면 살기 때문에 자기 신념대로 살지 못해요. 신념대로.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나를 바꾸기에 썼지만 어떤 부자의 공통점은 주도성과 당당함이에요. 내가 결정해서 내가 행동한다. 그 주위 눈치 보지 않는다. 옛날에 김일중 형이랑 세계 지식 포럼을 했었어요. 리차드 이제 영국 버진그룹 리차드 브랜슨 온다고 그랬을 때 제가 김일중 형하고 갔는데 아침에 우리가 제일 앞자리에 있었어요. 김일중 형은 거기도 일찍 와. 아침 9시 시작이면 8시까지 오라고 그래. 1시간. 아무도 안 왔어. 아무도 안 와서 우리 가방을 제일 앞에다 놨어요. 제 앞에다가. 김일중 형은 차를 마시고 시작한 10분 전에 가니까 그 가방이 5개 줄 뒤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케이드 치더라고. 바리케이드 치고 그때 정용진 정용 회장, 최태원 회장 이 사람들이 앉은 거예요. 김일중 형이 가가지고
니네는 왜 가방 빼놨냐 그러더라고. 아 여기 VIP니까. 니네들이 얘기해놨어 안 했어? 오기 전에 쳐놨어 안 쳐놨어? 화를 내면서 최태민이랑 저희도 알고 있는데 내가 일찍 왔잖아. 미리 얘기를 했냐고. 우리 세라판도 그게 당당함이지. 야 씨, 걔는 뭐 SK 뭐 자기가 상관없는 거지. 상관이야. 정영이랑 최태민 상관이야. 내가 마음 편하던 쟤네들 와서 미리 공지를 하든가. 이게 진짜 당당함인데.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막 경험들 막 하고 막 사람 무서운 거니까 막 그러니까 이분 가만 놔뒀다 사 난리 났다 난리나. 그걸 보고 알았지. 진짜 당당하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행사에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오피셜에 돼 있으면 미리 공개했었는데 그거 안 했다고 우리 일찍 왔는데 그걸 빼니까 기분 나쁘는 거지. 그리고 이 자리 이 자리까지는 그 사람도 돈 안 내고 온 사람들이야. 우리 돈 내고 온 사람들. 그러면 막 그런데 내가 뭐 했지.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거 보는 거지. 돈의 크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10년 김일주 맞고 10년대로 10년대로 사신 거였어. 내가 애들 돕겠다. 돕는 거지 그냥. 혼내가면서 돕는 거지. 그러니까 신념이 너무 강하게 표현되니까 혼내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제가 볼 때 제 먼저 기자는 돈에 구애받고 10년대. 그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숙제를 못 끝내면 죽을 때까지 전전긍긍. 내 신념이라는 단계로 못 넘어가요. 무슨 신념이야. 돈 주면 거기 가지. 돈 주면 거기 가지. 거기 맞추지. 아무리 아니까 치사하더라도 돈 내면 그거 하지. 그러니까 다른 삶이에요, 여러분. 부자 된다는 건 돈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삶이에요. 다른 삶. 그러니까 제가 직장 다닐 때 느꼈던 약간의 어떤 불편함? 그러니까 평범하다는 건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거죠. 아직까지. 저는 그때 굉장히 불편했고. 그러니까 멀쩡한 직장 다니는 뭐가 불편해? 그건 나만의 고유한 불편함이었어요. 하지만 불평하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내가 불편했지. 근데 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니까 아메이는 더 이상 불평거리가 아니었죠. 사람들은 아메이를 시작했는데 불평을 해요. 근데 물어보죠. 왜 시작했지? 왜 시작했어요? 힘이 많아서? 이걸 해야 돼서? 왜 불평거리야?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지. 불평거리가 많으니까 이걸 한 거 아니에요. 내 삶이 불평이니까. 불평 없애려 왔잖아. 그러면 이건 불평거리가 아닌 거고. 또 하나. 고통에는 둔감하고 변화에는 민감한 사람. 절제력이 엄청나고 참을성이. 변화에는 빨라 민감해. 뭐가 변하는지. 그러니까 오연도 이 프렌드 같은 거 하면 빨리빨리 해버려. 그러니까 그게 부자의 기질이야. 변화에 민감해. 평화는 반대로. 고통에는 민감하고 변화에는 되게 민감해. 조금만 힘들면 아우 많이 힘들어. 엄청 민감해. 변화에 엄청. 뭐가 바뀌는 그러니까 다른 차이죠. 굉장히 다른 차이죠. 굉장히. 제가 뭐 모든 부자를 딱 똑같이 정의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던 사람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고통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둔감하니까. 힘든 거 그때 할 수 있어. 그냥. 이게 진짜 변화하는 거야. 이게 진짜 뭔가 다른 효과를 가져오는 거야. 이게 조금 좀 사람들이 다른 걸 제공할 수 있는 거. 이 변화 포인트 관심이 있지. 고통은 중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보세요. 얘기하면 뭐 고통만 다 물어봐. 힘들잖아요. 언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것만 다 물어봐. 무슨 밸류가 있는지 이걸 통해 삶이 얼마나 달라진지 아무도 안 물어봐. 제가 아멘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뭐가 힘들어? 힘들 때 어떻게 하고 이 얘기지 뭐가 제일 많이 달라져? 어떤 것들이 기대하지 못한 보상이 아니야. 이런 질문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 포커스가 다르구나. 포커스가 변화가 아니라 고통이구나. 나는 나의 삶의 변화 때문에 아멘 합니다. 물론 힘든 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건 다 하는 거 이건 다 감당하는 거지. 여러 가지 감정적이거나 경제적이나 에너지 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변화를 위해서 감당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감당하다 보면 굳어져요. 굳어진다고. 굳어져요. 매일 싸워봐. 싸우는 것도 두렵지 않아.
부뎌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아침에 제가 루첼라이를 가면 보통 6시 10분에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저 담배 물어 막혀요. 그걸 보면서 이분들은 매일 이걸 경험한다고 했죠. 다산신도 오면. 근데 그거를 괴롭다고 생각할까? 그분들은 분감했어요. 나는 그게 너무 괴롭거든. 아침에 3, 40분, 1시간 하는 것도 너무 괴로운 일인데 거기에는 둔감하면 안 되거든. 내가 언제까지 출근해야 되나? 출근을 안 한 방법 없나? 이런 생각 넘어가야 되거든. 넘어가야지. 출근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래요. 출근 계속해서. 출근이 나쁘다는 거 아니지만 출근만 계속해서는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없지. 여러분 생각하는 단어들이 무엇입니까? 저는 요거 퍼스널 그로스, 개인적 성장, 그다음에 재정적 안정, 그다음에 의미 있는 관계, 그다음에 생산적 영향력. 요게 이제 저한테 중요한 워딩들. 그러니까 저는 일단 하더라도 좀 성장하는 거 있습니다. 대화를 하더라도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성장할 컨텐츠 없는 거. 그리고 뭐라도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산화시킬까. 우리 사업 옛날에 그런 얘기 있어요. 암이 얼마나 좋냐. 입 열면 사업 시작하고 입 닫으면 사업 끝나는데. 근데 그것도 옛날 말이에요. 입이 닫아도 사업이 돌아가야 돼. 온라인으로 돌아가야 돼. 입이 닫아도 사업은 계속 돌아가야 돼. 온라인 콘텐츠로 계속 돌아가야 돼. 지금 그런 시대예요. 내가 입을 닫아도 뭐가 돌아가는 게 있어요. 사업이 그렇잖아요. 김일도 오일도 네트워크 내가 안 써도 전국에서 매출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계속 사업이 돌아가잖아요. 자, 이게 이제 사업과 자영업의 큰 차이점이죠. 다른 자영업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프리랜서도 자영업이고 전문 자영업인데 점포 자영업 내가 문을 닫고 일을 안 하는 순간 안 돌아간다. 근데 우리 일은 나의 노동력과 상관없이 돌아간다. 왜? 돌려주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비즈니스, 아메리칸 비즈니스 플랫폼이 있으니까 거기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진짜 사업가들이 보면 놀랄 노자야 이게. 근데 아메리카 사업처럼 안 보이는 거지. 사람들만 보이죠. 그러니까 사업이 안 보이고 사람 보이니까 헷갈리는 거지 그냥. 사람마다. 여러분도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꾸준히 학습을 해줘야 되고, 꾸준히 깨어 있어야 돼. 꾸준히 접속해야 돼. 그 컬처를 느껴야만 아메리카 사업처럼 느껴진다. 근데 이거 한번 오랜만에 이거 하는데 들으면 결국은 이거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 일이죠. 이런 생각한다고. 결국 뭐 쓰게 해야 되는 일이잖아. 결국 누구한테 계속 얘기해야 되는 일이잖아. 그게 사업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 아메리칸 플랫폼 잘 활용해서 그분도 접속시켜서 그분도 이걸 활용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제품만 쓰겠다고 하면 제품 쓰는 시스템을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불을 만들면 되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아메리칸 어떻게 보이야 되는지 알려주는 일이지 계속 얘기 꺼내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제 삶에서 야, 내가 아메리칸 안 했으면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 정리해보니까 최근 거 정리해보니까 오늘 제가 개근상 받았어요. 이게 루첼에 통해서 개근상 16명 삶의 개근상 받았어요. 한 번도 안 빠졌다. 맨날 출근할 데가 없잖아. 여기 오너들은 출장만 하더라고. 출장 가고 근데 나는 아침에 갈 데가 없어. 아침에 밥도 주니까 개근상 받았고 이분들이 이제 공부 끝나면 제가 보니까 저는 하나, 둘, 셋, 넷, 5학기를 들었다고요. 원래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로마, 그다음 게르만, 인도, 그다음에 그 산업사회, 그다음에 헤브라이즘, 그다음에 지금 한국의 시간, 그다음에 게르만도 들었으니까 다음부터는 뭐냐면 고대 그리스 고도로 넘어가요. 다시 인간교육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원래 올해 2월에 가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가고 내년 7월에 영국 가려고 하는데 제가 아예 안 했으면 어떻게 이런 커뮤니티가 생겨요. 앞에 안 했으면. 저 여기서 어떻게 LG 회장님이나 SK 회장님이나 이런 사람들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 같이. 나 사원이지. 나 LG 사원이었는데. LG 사원이었는데. 아메이라는 걸로 가게 된 거거든요. 참 특별하다. 두 번째는 제가 직장에 했으면 이런 책을 어떻게 씁니까? 나를 바꾸자 하는 책을. 그리고 아메리카에 했으면 이게 베스트셀러 됐겠어요? 이름도 못 작가가? 근데 이제 두 번째 책도 다 썼잖아. 써가지고 지금 마지막 최종 원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책을 써서 내 컨텐츠를 만듭니까? 이 사업에서 주는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내 책에 관심 가진 어떤 네트워크가 아메리카에 만들어졌으니까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들이랑 같이 프랑스에 이거 바스켓 보러 갔잖아요.
미술 볼 수 있지. 근데 제가 제프 포스 하나 샀잖아요. 이 제프 포스가 누구냐면 생존하는 살아있는 작가 중에 가장 비싼 작가예요. 이게 레빗, 토끼. 정확하게 1,050원. 이 토끼가. 그 전에 데이비드 호큰이었어요. 제일 비싼 사람. 살아있는 작가 제일 비싼 사람. 근데 지금은 제프 포스가 제일 비싼. The most expensive artist in the world. 근데 제가 이제 뭐 레다이브 샀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도 어떤 계기가 됐어. 우리 어떤 소비자의 친구 계기를 통해서 너무 좋은 조건, 너무 괜찮은 거지. 너무 이건 그 내가 사는 순간부터 본 거거든. 미술품은 시가가 안 정해져 있어요. 시가가. 근데 그것도 그 세계가 다 있더라고. 이것도 누가 전문가에서 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이 미술품 산다 생각해요? 그 생각 전혀 못했지. 그리고 우리 아들 김자유군 아까 잠깐 왔다가 들으라고 그랬는데 튀었어. 아들도 튀는 비즈니스야. 이제 작년에 원래 얘가 미국 가려고 그랬다가 이것도 참 그런 게 미국의 탑 보딩, 주니어 보딩 한 10개 정도 있는데 주니어 보딩이 많잖아요. 많지 않은데 탑 보딩이 10개 때문에 얘가 됐었어. 근데 두 군데를 지원했는데 하나는 카디건 마운틴이라는 학교였고 하나는 렉토리라는 거였어요. 렉토리도 굉장히 좋은 데고 카디건 마운틴은 남자애들만 오는 학교예요. 남자애들만 와가지고 옛날에 동부의 부자들 있죠. 부자들 애들 중에 사고 친 애들이 갔던 학교예요. 그래서 운동을 엄청 빡세게 시켜버려요. 운동 프로를 끝내줘요. 여기 아이스하키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캐나다나 미국에서 국가대표들이 선생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실 끝내주는 거예요. 운동으로 최고 남자들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원은 그렇게 됐지만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교가 되거든요. 얘는 카디건 가고 싶었는데 카디건이 지원율이 세요. 여기 다 보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카디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렉토리를 했어요. 렉토리에는 디파짓을 보내거든. 디파짓도 보내고 뭐 일론 멀티피도 보내고 그래서 이제 얘 비자가 나오려면 PCR 검사 받아서 해야 되는데 PCR 검사 받으러 갔었어. 수미 씨, 고즈웨이더는 대구가 추적하는데 내 차에서 차유야, 자 이거 보내면 미국 가는 소감이 어때? 왜 카디건가? 저는 카디건의 알럼나이가 되고 싶어요. 알럼나이가 뭐냐면 동물이라는 거지. 나는 출신이 카디건 실과예요. 잠깐 하다가 어차피 우리가 뭐 입시로 공부해 얘가 좋아하는 거 하자 싶어가지고 그날 캔슬했어. 근데 난 그 뒤로 1년간 엄청 괴로웠어. 그 코로나 때문에 조금 들어가기 쉬웠는데 제주국제학교도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거기는 전 세계에서 입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힘들어요. 전 세계 애들이 다 오는 거야. 유럽 애들, 멕시코 애들이라는. 오늘 제가 여기 학원 참 받은 원장님이 카디만한테 남자애들 중에 멕시코 애들이 많이 좋은데 멕시코 애들은 주니어 보딩만 하는데 고등학교를 안 보내요. 미국에서. 멕시코 애들이 주니어 보딩 미국에서 하고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는 자기의 나라처럼 해요. 근데 방학 때 우리 집 놀러 가자 그러면 자기 비행기 갔다 오는데 저의 전용 비행기 막 써있대. 막 부자들이 막 오는 거야 그냥. 정말 돈 쓰러 오는 거야 막. 그러니까 그런 애들 막 있는 거지. 근데 얘가 안 간다고. 근데 이제 오래 가니까 조금 달라진 거야. SS도 봐야 되고, 툴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시키던 과외를 시켰지 않습니까? 월 300 주고. 와, 결론부터는 안 보니만 못한 점수 받았어. 역시 했던 애들이지. 그 애들 참 알죠? 우리 시골에서 산골 뛰는 애들이 시험이나 시스템에 엄청 취약하기 때문에 얘가 밤마다 공부를 했는데 내가 이걸 점수를 받은 다음에 원장님을 보냈어요. 원장님 안 받다고 할게요. 받다고 하는 게 더 마이너스다. 이거는 플러스인 게 마이너스다. 또 날라간 거예요 그냥. 좀 일단 없애고. 그다음에 리스크라고 있어요. IP 테스트본이 있거든. 그것도 정신 김창기 정신일과에 가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이상한 애들 되게 많더라고. 거기 가가지고 또 2시간인가 그 테스트 받고 토플도 받게 하고. 내가 다 다녔잖아. 입시 시작도 마지막까지 내가 완결시킨 거야. 선생님 그 생활기록도 떼고 그다음 추천서 그 선생님이 추천서 이런 거 써준 적이 없다고 해가지고 하여튼 사연이 되게 많아. 되게 많아. 근데 결국은 됐지 얘가. 내가 인터뷰에서 결국 됐어요.
결국은 얘가 올해 카디건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지 않았다가 결국은 이제 여기 가게 된 거죠. 학교 이렇게 생겼거든. 여름에 다 요즘은 타는 거거든요. 뒷동네는 바로 필드에 바로 골프 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UMP라는 이 시골에서 애들끼리 기술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전혀 아내안에서 생각 안 했던 제가 학습할 수 있고 계속 그리고 나의 뭔가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향유라는 건 뭐냐면 누리고 소유하다는 거죠. 향유가. 마지막은 애들 교육까지. 이거는 아내가 좀 불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메이를 통해서 이걸 하는 거고 다른 사람 딴걸 하면 되지. 그러니까 결국 many witches, 다양한 위치에 있는 거라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고 그러면 이걸 왜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방송 중에 이렇게 보면 주식 공부원이 또는 얘기지만 어떤 삶이 될지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주식으로 성공하면 계속 주식만 해야 돼. 그 방송 보면 부동산 계속 부동산 해야 돼. 그 next life, 그 성공으로 그 돈을 뭘 산지 보여준 사람이 없어. 결국 여러분 부자라는 것은 라이프스타일 학습해야 돼요. 아 저런 즐거움이 있을 수 있구나. 아 저런 학교도 있구나. 저런 교육이 있구나. 아 저런 책도 쓸 수 있구나. 아 저런 예술도 살 수 있구나 하는 걸 난 전혀 생각 안 했지. 근데 이것도 이 환경에서 다 배운 거예요. 루첼라의 정원은 조근우 변호사님, 이훈아님 다이아몬드 남편이 소개시켜 준 거고 이 책이라는 것도 제 소비자를 알게 된 김남기 대표, 출판 대표가 아내로 알게 된 거고 이 제프 콘스라는 이 이름도 옛날에 일본에 나카지마 하오리 집에 갔을 때 그분이 샴페인을 돈페리로 줬는데 이게 제프 콘스 에디션이라고 했을 때 돈페리로 제프 콘스 에디션 근데 리더들이 쓰고 그래 제프 콘스가 뭐지? 우리 몰랐어 제프 콘스가 뭔지.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리간 마운틴이라는 것도 소개로 그렇게 된 거고 결국은 우리가 사업 설명에서 보든 인생 수입 50만 100만 원 그걸 넘어서 이 넘어 그런 수입을 내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라이프스타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아메이는 어떤 자유는 창조의 자유예요. 삶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기획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 자유는 굉장히 소수한테만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도 만들지는 못해요. 그렇게. 근데 아메이 자체가 만드는 게 3% 대통령을 만드는 거고 6% 만드는 거고 5% 만드는 거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 싶은 게 뭐냐면 만드는 데 도전하셔라. 겁먹지 말고 사람들 알리고 하는 것들 그냥 알려라. 저도 3% 6%가 있었고 SP가 있었고 PT가 있었고 그런 때가 있었죠. 큐사가 있었고 너무 촐촐하고 너무 어려웠지만 이 비전을 계속 알렸어요. 우리는 멈추진 않았어요. 계속 만들 때까지. 계속. 그때는 이런 꿈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에메랄드만 되면 좋겠다. 다이아몬드 좋겠다. 나 다이아몬드에서 비즈니스에서 여행 가면 여기만 대면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 근데 지금 여행은 너무 일상화돼서 이번 주에 그냥 보너스 같이 들어온 거잖아요. 물론 저분 통장 들어와서 난 얼마 받을지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망봉경이지만 계속 꿈꾸는 거예요. 계속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니까 야 이런 세계도 배울게 가니까 또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1164를 얘기하고자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비즈니스가 검증된 제품으로 검증 플랫폼을 하는 거예요. 하나 또 뉴스 알려드리면 저희 더 줄 비전도 없어요. 저 지방 가가지고 더 줄 비전도 없어. 나는 더 그렇게 생각해. 더 보통 사람들이 이 아메이 사업으로 나는 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이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명쾌 아주 간단한 아메이저 엄청 간단하잖아. 어차피 쓰는 제품들 아메이저 팍팍 써가지고 PB 모아가지고 인쇄술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심플하잖아. 근데 얘기를 못한다는 거는 아직 내가 잘 모른다. 이게 잘 모른다. 어떻게 바뀌어질지 잘 모른다는 거. 제가 20대 때 쉽게 얘기한 거예요. 시대도 변하고 근데 어떻게 살아? 집값도 오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자 되면 되잖아. 그런 거 신경 안 쓰게. 집값이 오르든 집값이 폭락하든 뭔 상관이야. 내가 돈 많이 버는데 뭔 상관이냐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짜 캐시 계속 들어오면 뭔 상관이에요. 집값 오른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야. 할 수도 없는데 무슨 내가만 많이 내지.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애들이 그거 뭔 상관이야. 내가 돈이 계속 들어오는데 애들 시키면 되지. 나는 그래서 깔끔하게 하나만 집중합니다. 하나만 보면 돼. 아베에서 파운더스 다이몬드는 이제 끝이구나. 그것만 집중하면 되지. 그것만 집중하면 돼. 그러면 거기에만 에너지 쏟으면 되죠. 거기에만.
고도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근데 그 집중하는 과정에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나의 자산이 되고 나의 경험이 되고 능력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연계해 주시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죠. 내가 만약에 아메 말고 다른 걸 한다.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못한다는 게 안 할 것 같아요. 왜? 두 가지. 첫 번째는 아메이만한 보상이 주는 게 아무도 없어요. 어떤 것도 아메가 주는 보상이나 자유만큼 주는 게 없어요. 대기업 CEO 제가 물어봤거든요. 고기업 우리가 잘 아는 대표한테 뭐가 제일 힘드세요? 나도 뭐가 좋은지 안 물어봐야 되는데 뭐가 제일 힘드세요? 그러면 뭐가 제일 힘드시냐고. 알잖아요. 회사 다니기 싫어하니까. 왜요? 카센 대표 좋잖아. 어디 가서 카센터 대표도 아니고 카카오 대표잖아. 카센터 대표도 대표로 먹어주는데 카카오 대표는 먹어줄 거 아니에요. 근데 회사 너무 다니기 싫어하는 거야. 조성 대표 나갔잖아. 도저히 못 다니겠다. 아니 대표가 왜 이렇게 힘드냐. 돈도 없는데. 사람 만나야지. CEO가 해야 될 일이 관련돼서 만나야 돼. 투자해서 스타일 만나야 되고 국회의원도 만나야 되고 그게 싫다. 비기 싫은 사람하고 술 먹어야 돼. 너무 싫다. 그게 너무 아쉽다는 거지. 진짜로. 근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보기 싫은 사람 계속 보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 안 보잖아. 아예 안 보잖아. 아예 안 보잖아. 만나야 되는데 아예 안 보잖아. 그런 일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내가 다 그래서 없다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생산적인 영향을 주는 일이 물론 없는 게 아니라 그만큼 파워가 있고 효과적인 게 없어요. 이거는 혼자가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영향이 커져서 거대한 비즈니스 플랫폼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리도 붙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 대단한 거 아닌 거야. 야, 이 집단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사실 아메이 부집 지금 20원 라이드가 13,000대가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운동 플랫폼이에요. 가장 큰 단일 투자 펀드 집단 이걸 만약 그걸 하면 그럼 사람들이 모르니까 여기 안 들어오는 거지. 이만큼 많이 있는데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고 사실 이 아까 전 후반에 얘기한 제 삶의 비율을 딱 빼고 여러분 집중해서 생각하십시오. 내가 말씀드린 에메랄드 되시고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딴 것이면 에메랄드가 다이아몬드 됐어요. 그것만 집중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진짜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니까 에메랄드 다이아몬드에 집중하시고 할 방법은 정해져 있잖아. 우리가 방법론이 정해져 있잖아. 테크화라는 게. 그럼 하는 거지. 비전 있고 방법론인데 내가 안 한다는 건 뭐냐면 그건 아직까지 내가 원하는 바를 하지 않는 거야. 그냥 이렇게 표현해요. 내 표현이에요. 그냥 먹고 사는 거지. 그렇게 삶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욕구도 삶을 바꾸고 싶은 욕구도 함께 하고 이 한계 있으면 좀 커지거든요. 내일 오전에는 강서에서 우리가 원수 리더님이 조엘 리더 같이 비즈니스 얘기하시고 저녁에는 또 서동 리더가 메타버스 관련해서 파이 투 원 개념으로 또 온라인 강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알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좀 자신 있게 많이 알렸으면 좋겠어요. 할까 말까 그 걱정하지 마세요. 안 하면 그 사람 손해지 왜 그걸 걱정해? 왜 안 하면 그 사람 손해지? 부자 될 기회 없어요 그 사람들. 없어요. 노력으로 개천에서 용 나오잖아.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 지났어요. 아시겠지만 알죠? 의대 편입 이런 거 본인 사람이 전문직입니다. 돈 써가지고 사회 시켜가지고 서울대생의 60% 강남 출신이에요. 그런 게 다 시대가 분명히 있어요. 서울대고 대기업 그 떠나서 아주 독립적이에요. 뭐 하세요? 아메이요. 아메 뭐죠? 시작하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유로운 생각 없다. 저는 그 묘한 유니크한 경쟁력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 가졌으면 좋겠어요. 유니크한 경쟁력. 누구에게나 종속되지 않고 채태현이 정해준 내 가방 갖다 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누구에도 쏠리지 않는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거 잘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걸로 거대하고 유명한 것만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있냐? 진짜 힘이 내가 만든 것만큼 난 자유롭다. 내가 만든 속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비즈니스니까 여러분 가족들 친구들 할까 안 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서 얘기 알겠습니다. 아메리가 굉장히 많은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계속 그런 상품들이 나올 거예요.
좋고 오늘 오신 분들 반갑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무리 사업을 처음 전달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이 길이 있다라고 소개를 받았고 그 길을 가는 어떤 잭슨이라는 배가 있는데 이 배에 이런 사람들이 타고 있어. 근데 그게 굉장히 궁금해졌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을 나를 19년 오래 했는데 거기서 사실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닮고 싶다 했던 분이 딱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제가 연수가 어렸을 때는 되게 대단하게 보였던 분이 제가 직급이 올라갈수록 그 자리에서 계속 계시니까 어느 순간부터 시시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 제주촌에 계신 분들이 정말 다양하고 정말 친해지고 싶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궁금증에 이렇게 발을 담갔다가 하게 됐거든요. 오늘 오신 분들도 그런 궁금증을 조금씩 가지셨기를 바라고 그리고 함께 가는 인원님께서도 이런 확신을 조금 더 가지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뵙을 때 또 뵙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얘기는 오프 레코드예요. 좋은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좋은 얘기는.